서울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 소년이 아직 미성년이란 점을 주목했는데요. 그 이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 여성 측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SNS에 이제 협박성 글을 수십 건에 달하게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학생의 경우에는요, 지난달 17일부터 29일에 걸쳐서 약 60건 정도의 네. 협박 글을 게재한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딱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10명 정도를 이제 흉기로 찌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제 날짜를 특정하면서 언제 여기에 나타나겠다라는 글을 이제 계속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글이 올라가면서 그 주변 학교라든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30일에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체포를 하고 보니까 범인은 1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미성년자였고요. 일단은 검거 전날까지도 내가 만약에 경찰에 노출되면 경찰을 어떻게 하겠다라면서 이제 경찰에 대한 협박까지도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협박글의 특징은 특정 학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에 이제 방과 활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와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워낙 이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묻지마 난동이라든지 살인이 이제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협박글이 정말로 현실이 되면 정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대하게 바라봤고요. 결국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우리가 당분간 이 방과 후의 활동을 중단을 하겠다. 어쨌든 이 글을 남긴 사람이 특정이 되고 뭔가 체포가 된다라든지 이런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중단을 하겠다라는 이제 안내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협박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학교 측의 요청으로 그리고 경찰에서도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경찰이 실제로 학교에 투입이 되기도 했고 네. 특정 시간에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인력을 또 늘려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 사건에 충격을 주는 게 잡고 보니까 10대라는 점이었거든요. 어쨌든 경찰에서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근데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사실 법원에서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제 구속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대한 범죄, 물론 모든 범죄가 이제 굉장히 나쁘지만 하지만 이제 죄질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해서 어떠한 뭐 위해가 발생했다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소년법에 따르면 사실은 미성년자의 경우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이제 글을 뭐 한두 차례 올린 것도 아니고 네. 60건 정도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은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이런 것이고 만약에 성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대학생이 최근에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난해 묻지마 사건이 살인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작년에 굉장히 이제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대학생의 경우에 내가 내일 서울역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글을 남겨서 사실은 이제 입건이 됐던 것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징역 6월에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이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는 모방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방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엄정 대응을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해야겠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솜방망이 처벌 시기에 사실은 이제 낮은 형량의 선고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이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사건이었는데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발생했습니다. 벤츠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하던 한 유명 DJ입니다. 이 여성이 만취 운전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1%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였고요. 만취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추돌을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은 배달 운전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추돌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사건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 여성이 사고를 낸 이후에도 본인의 반려견을 안고 이렇게 이제 인도 쪽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지 제대로 이제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요. 이러한 이 DJ의 그 유명 DJ의 재판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측에서는 배달원 측에 이제 미안하긴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하면서 피해자 측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또 보니까 첫 재판을 앞두고 1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요. 이게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 여성이 받고 있는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이제 위험운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을 하지만 저 사람도 잘못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재판부에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은 것은 반려견을 안고 이렇게 있으면서 본인의 행동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뭔가 반성하는 취지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분이 일었던 것인데 나는 잘못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저 오토바이가 1차로로 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변론 전략은 일단은 굉장히 좀 재판부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본인이 반성문을 16차례나 제출을 하긴 했지만 재판부는 정말 반성, 진위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이런 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재판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단 법정에서의 이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피해자의 주장은 재판부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료 배달 기사들이 탄원서 1,500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탄원서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사실 이제 야간 시간에 배달을 하다가 정말 본인의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숨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달원들의 경우에는 나도 저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누구에게나 저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탄원서를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 양이 무려 1,500장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일단은 배달 기사들의 탄원서를 다 지켜보고 고려를 해서 양형 판단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배달 기사들은 일단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낸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을 했잖아요. 이후에 나타났는데 잦은 출석을 했지만 이미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요. 왜냐하면요, 그게 이제 잠적을 하고 한 사고 후에 20시간 정도 지나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렇게 이제 인도를 올라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음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20시간이 이미 지난 이후에는 사실은 수사기관에 출두를 해서 뭔가 알코올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운전이라는
죄명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숙취 운전을 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남성이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숙취 운전 역시나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중입니다. 네, 20시간이 넘어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일단은 사고 미조치 혐의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사실을 하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본인이 저러한 사고를 내놓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이제 사라져서 잠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가 적용이 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입장은 이 남성의 행적을 쭉 이제 추적을 해서 그것을 수사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없지만 쭉 행적을 봤을 때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다면 사고 미조치라는 죄명을 적용하지만 음주운전의 버금가는 또 양형 요소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양형에 좀 고려하도록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 미조치 혐의를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음주 후에 장시간의 시간이 흐르면 음주 측정이 불가하다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오면요. 우리가 음주운전에 응하는 것보다 사실은 음주에 응하지 않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뭐 도망가는 게 낫다. 내지는 아니면 그냥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고 잠적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강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사고 미조치 사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형량을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이렇게 사고를 내고도 저렇게 그냥 차를 버려두고 잠적을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식의 대가죠. 이연복 셰프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짜 스승을 홍보한 중국집의 상호를 공개했더라고요.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본인은 일단 그 상호를 가진 중국집 이제 주인이 네. 굉장히 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이제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의 스승이 아니지만 마치 이 이제 중국 음식점에서 스승이 이연복 셰프를 가르쳤고 그래서 이러한 스타가 배출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연복 셰프 입장에서는 전혀 나의 스승이 아니다, 가짜 스승을 사칭하고 있다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것이고요. 본인이 이제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국집 상호까지 거론을 하면서 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해당 글을 올리자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뭐 판다고 해서 그 맛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고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고소 가능합니까? 일단은 나의 이제 얼굴이 찍힌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여러 곳에 홍보를 하면서 뿌렸잖아요. 네. 이것은 나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경우에 사실 내가 좋은 의미로 사진을 찍어줬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을 허락한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막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뿌린다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민사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서서 이연복 셰프가 운영하는 어떠한 이제 가게에 상호를 거론을 하면서 거기가 마치 우리가 이제 배출해낸 곳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홍보를 했다면 이것은 또 상표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